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늦어져도 다음 달에 이제 우리나라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로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지금 이 500조 규모 차세대 원전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 세계가 원전을 복구를 하는 복원전의 흐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원래대로 계획대로 해가지고 이제 2020년대 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원전을 중단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뭐 독일 전역에 이제 원전을 전부 다 차단시켜 버리게 됐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러시아 전쟁이라고 하던가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재무장 흐름들,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하기 위한 복원전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전 르네상스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유럽 같은 경우는 원전 생태계가 아예 박살이 나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원전을 이제 폐로 된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노하우가 있는 그런 국가 기업들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이거를 정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원전 정비 용역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신규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을 하는 게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비 용역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적의 급증이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80년을 가동을 할 계획, 이 복원전 흐름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원전 수명은 한 30년 정도로 좀 지어지게 되는데 아예 그걸 넘어서 80년을 가동을 시켜버리게 되겠다. 아니면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복원전을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신규 원전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원전을 재가동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수명을 늘리는 그런 이제 가동 연장을 하는 원전들 같은 경우도 그린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도 500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원전에 이어가지고 이것도 못하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아예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국이 선점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요국의 원전 프로젝트가 대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몰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이 원전의 수명이 한 3, 40년 정도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한 10년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2030년부터 해서 이 원전 해체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 그러니까 해체든 지금 이제 정비를 하게 되든 이 원전 용역 쪽에서 이 지금 이제 수주를 몰아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 용역 쪽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대폐로의 시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 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역점 정책 수혜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원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던가 아예 그냥 이제 뭐 풍력이라고 하던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밀고 원전을 아예 그냥 중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전으로 다시 돌리기에는 좀 민망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배척을 했는데 이걸 되살려야 되니까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이 원전 쪽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즉각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거리 상황이고 총리도 없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때 최종 계약 때 대통령이 UAE를 찾아가가지고 직접 서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체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체코 입장에서는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조기 대선으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총리 정도가 권한대행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충분히 명분 같은 경우는 살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계약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고요. 늦어도 4월 초까지 이제 최종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기한이 다한 원전을 연장을 한다라고 하던가 해체를 한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30년 정도로 원전이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명이 만료가 되게 되고 나서 평균 한 10년 정도는 계속 운전 허가가 잘 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워낙 안정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10년 정도 운영을 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40년 정도에서 50년 정도까지도 평균적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원전 같은 경우는 최대 80년까지 연장 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가동 원전에도 그린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을 결정을 하는 듯 원전 계속 운전 이쪽에서 이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전 생태계가 10년 동안 작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이 원전을 되살린다라고 하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금 중요한 문제를 중국이나 러시아 뭐 어떻게 보면은 경쟁국가 적대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나라에게 맡길 수가 없겠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또 원전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계속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전 세계 주요국이 미국이건 특히나 유럽이 심각했죠. 10년 이상 탈원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이제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탈원전을 5년 이상 진행을 해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일감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뭐 굉장히 힘든 원전 업계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기는 했지만 뭐 망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고 기술 발전이 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이나 뭐 러시아 쪽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이 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버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진영 쪽에서 한국만큼 원전 생태계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 업계가 계속 가동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으로 진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게 지금 이제 막 커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원전 해체를 성공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차세대 원전 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SMR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에서 상업 운전을 한 나라가 없죠. 원전 해체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유럽이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해체를 한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탈원전 쪽에서 다시 이제 돌아섰죠.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 세계 그런 탈원전 흐름을 만들어낸 장본인도 지금 원전 쪽으로 돌아서고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원전 시장 같은 경우도 커지게 되게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상업용 원자로 해체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선점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 원전 18개 수명 연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운전 계획이고요. 정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국내 원전 정비 주계약자인 한전 KPS의 실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규 원전 대비해 가지고 계약 금액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이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는 이런 용역들이 아니면 해체를 하는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해체나 용역 뭐 이제 이 지금 이제 원전 정비 쪽 경상 정비나 이런 뭐 계획 예방 정비 이런 지금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연말 원전 해체 핵심 거점 연구소 지금 개원을 하게 되었죠. 지금 이제 국내 연구 정지 원전 2기 해체 작업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해체 승인이 진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뭐 미국, 유럽 여기서 이제 해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 지금 차세대 원전 시장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해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해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원전의 구조물, 뭐 콘크리트 아니면 이 안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본 뭐 건설물 대비해서 콘크리트도 더 두껍게 짓고 철근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쑤셔 넣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지금 이제 방사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지금 이제 원전을 해체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먼저 꺼내야 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걸 전부 다 제염 작업, 방사능을 없애는 작업을 다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부셔가지고 하고 남아있는 그런 방사성들을 전부 다 없애야 되다 보니까 해체를 하는 그런 제염 작업들이 또 필요하겠고요. 2중, 3중으로. 그리고 나가지고 그 부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지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능으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하는 조치들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물 이동부터 해가지고 철거, 정화까지 이 해체를 하는데 15년 정도가 걸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원전 해체 비용은 하나에 1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현재만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해체 대기하고 있는 원전이 200기죠. 그러면은 200조다. 그럼 지금 이제 한 2050년 정도까지 대폐로 시장으로 500조 규모가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업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신규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체라고 하던가 이런 경상정비 경험을 쌓게 되면서 전 세계로 국내 원전 용역이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원전이 1960년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2030년부터 해서 해체 수요가 원전 수명이 이제 다 끝이 났기 때문에 해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원전 해체 시장만 30조 규모다. 그래서 향후 50년 이상의 일감이 쌓여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최신 제품으로 이제 정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체를 또 하게 되면서 이 원전 용역 시장이 급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플랜트 건설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다른 이제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겠지만 원전 쪽으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원전 용역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국내에서 이제 주계약자가 KPS이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 안정성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쪽에서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500억 규모의 바라카 원전 계획 예방 정비 계약이 이제 맺게 되었죠. 이미 이제 글로벌 진출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정비 용역 계약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원전 해체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먼저 이 안에 있는 고준위 방패물들을 빼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용역이 진행이 되고, 현재 플랜트 건설 쪽부터 원전 운반, 저장, 취급 설비 정비 관련으로 원전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또 심지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MMIS 계측 제어 쪽으로 원전 핵심 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내재화를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고부가가치 수익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비텍입니다. 방사선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이겠고요. 원전 해체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수원이나 뭐 한전 KPS 쪽, 그러니까 국내 원전에서 해체 시장으로 해당 사업이 본격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빼놓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해체 폐기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전의 이런 콘크리트나 철강 이런 물질들을 이제 해체를 하고 나가지고 이거를 그냥 뭐 땅에다가 묻는다라고 하면은 방사선 물질이 새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염을 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한수원과 방사선 폐기물 주기적 검증 용약 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있겠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 최대 수혜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좀 실질적으로 계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제시를 해 드리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좀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무료 단타방을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제 지난주 찍어 드려가지고 한 3일 4일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그리고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무료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시는 거 메인 화면으로 오시게 된다. 급등 타이밍 메인 화면으로 오시게 되면은 맨 위에 T로 시작하는 링크,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더보기 버튼 누르면 되고요. 요거 이제 지금 현재 카톡 같은 경우는 주식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개설을 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링크 누르면은 텔레그램 설치나 아니면은 이제 들어오시는 거까지 이제 진행이 되시니까 바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단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니까요. 너무 많은 금액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5만원, 10만원 정도 아침에 단타로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